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어요. 미자의 단호한 목소리가 호텔 식당 안에 따로 마련된 방을 꽉 채웠다. 딸은 놀란 눈을 잠시 떴지만 곧 입술을 다물고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어머니 편에 섰다. 방 안은 잠시 어떤 말도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순간이 되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텔 식당 안에 마련된 조용한 방은 아직 따뜻한 조명 아래 차분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유리잔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접시마다 하얀 냅킨이 얇게 접혀 있었다. 마치 좋은 자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공간처럼 보였지만 은서의 어깨는 이미 조금 굳어 있었다. 문이 닫히자 강철수가 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지? 숨부터 고르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크지 않았지만 은서에게는 그 말이 가장 안정되는 버팀목처럼 들렸다. 은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끝에 힘이 빠지지 않았다. 포크를 만지작거리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밀렸다. 다시 돌아오는 움직임을 반복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을 작은 행동이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나오는 듯했다. 미자는 딸의 표정을 보고 천천히 손을 뻗어 앞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었다. 괜찮아. 너는 그대로 있어도 돼. 짧은 대사지만 그 안에는 딸을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차분히 담겨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들지 않고 눈만 천천히 깜빡였다. 그 눈짓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걱정 하나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연 씨가 말하던 그 성격 오늘 드러나지 않을까? 은서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잠시 떠올렸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도연은 연애 초기에 우리 엄마가 좀 조심성이 많아서 그래라든가 말이 세게 들릴 때도 있는데 마음은 안 그래라는 말들을 여러 번 했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서는 결혼을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작은 돌 하나씩 굴려보곤 했다. 할 수 있을까? 잘 버틸 수 있을까? 오늘의 자리가 그 답을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이 열리며 최도연이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최영우와 조윤정이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왔다. 조윤정은 방 안을 훑으며 아주 조용해서 좋네요라는 말을 던졌지만 그 목소리는 방을 칭찬하려는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장악하려는 사람의 말투였다. 사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미자가 밝게 인사하자 조윤정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에이, 무슨 고생이에요, 사돈. 가까운 길이죠. 조윤정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기분 좋은 인사는 아니었다. 은서는 그 미세한 말투 변화를 듣고 눈을 내려다보았다. 다리를 모으며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직원이 수프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은서는 포크를 들었다 놓는 작은 소리를 방음 좋은 방 안에서 스스로도 크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 손짓을 본 미자는 조용히 딸의 손등을 쓸어준 뒤 은서야, 천천히 해. 급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은서는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 짧은 숨과 함께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망설임의 조각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식사가 시작되자 조윤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은서 씨는 회사 생활 오래 했다면서요? 은서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한번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네, 오래 다녔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요즘은 회사 규모가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엔 다들 큰 회사 다니려고 하잖아요. 그 말에는 칭찬도 응원도 없었다. 단지 상대방에게 내 자리는 여기쯤이야 라고 알려주려는 듯한 목소리였다.
은서는 한순간 표정이 흔들렸지만 금세 바로잡았다. 그녀는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포크를 무릎 위로 내려놓고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은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강철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보다가 규모보다 사람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지요. 라고 짧게 말했다. 그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은서의 눈동자가 아버지 쪽으로 천천히 향했다. 말없이 고마워하는 표정이었다. 음식이 바뀌는 동안 방 안엔 긴장감이 조금씩 쌓였다. 조윤정은 말을 줄인 대신 은서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다. 포크를 드는 손, 물을 마시는 모습,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하나하나 관찰하는 듯 했다. 은서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자세를 더 바르게 고쳤지만 불편함이 몸 안에서 점점 쌓여갔다. 그때 최도연이 은서 쪽으로 기울며 말했다. 은서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해. 그 말투는 온유했지만 은서는 도연의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도연이 왜 어머니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는지 조금은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상대의 시선 하나에도 은서의 망설임은 더 깊어져 가고 있었다. 맞는 선택일까 아니면 그 고민이 은서의 길게 뜬 눈동자 안에서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누가 눈치채진 못했다. 그저 은서가 예의 바르게 대화를 이어가려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조윤정은 수프를 내려놓고 물었다. 사돈, 농사 오래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미자는 고개를 들어 네. 오래 했죠. 손에 익은 일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 말에 조윤정은 고개를 천천히 젖혔다. 아이고, 그럼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순간 은서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다. 도연과 연애하면서 들은 말들이 잠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우리 엄마 좀 예민해. 내가 오해할까 걱정된다. 근데 엄마가 마음은 괜찮아. 그 말들이 이제야 제자리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은서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어머니 쪽으로 상체를 조금 기울였다. 그 동작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결정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은서가 몸을 기울일 때 강철수는 딸의 손을 천천히 감싸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순간 방 안의 긴장은 말없이 더 뚜렷해졌다. 상견례는 겉으론 예의를 갖춰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금은 몇 시간 뒤 큰 균열로 터져나올 운명이었다. 방 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수프,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만이 상견례가 진행 중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서는 포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손가락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윤정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컵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목이 잔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모습에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다는 게 드러났다. 은서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 하세요? 조윤정이 물었다. 은서는 짧은 숨을 들이마시고 관리 쪽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그 대답을 들은 조윤정은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살짝 젖혔다. 아, 관리 쪽이요.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자리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은서는 웃지 못하고 시선만 아래로 내렸다. 겨우 말끝이 흐르지 않게 버틴 표정이었지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오므려졌다. 그 작은 변화 하나로 이 질문이 은서에게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했다. 강철수는 아내와 딸 사이 표정을 번갈아 보다가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사돈, 요즘은 어떤 일이든 마음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은서는 그 순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짧은 눈맞춤이 오가는 사이 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러나 조윤정은 식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도 아무래도 회사 규모나 직업 안정성을 따지는 건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은서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찔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콧등이 아주 천천히 들썩였다. 도연은 조용히 은서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엄마가 워낙 꼼꼼해서 그래. 은서야, 편하게 있어. 그 말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는 의도였지만 은서의 표정은 오히려 더 굳어졌다. 마치 그 꼼꼼함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라는 듯한 느낌이 스쳤다. 은서는 대답 대신 물잔을 집어들었는데 손가락이 유리잔 표면에서 아주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은 그녀가 느끼는 불편함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냈다. 미자는 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쓸며 천천히 은서야. 괜찮아. 라고 낮게 말했다. 그 소리에 은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조윤정이 말을 끊지 않고 다시 묻기 시작했다. 사돈, 농사 오래 하셨죠? 요즘엔 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미자는 고개를 들었다. 오래 했죠. 그래도 할 만합니다. 조윤정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에이,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힘든 일인데 은서 씨도 많이 도와드렸겠어요? 라고 했다. 은서는 대답을 하려다 말고 아버지 쪽으로 눈을 돌렸다. 철수는 그 시선을 받자마자 딸에게 짧게 고개를 저었다. 그 고개짓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라는 뜻이었다. 은서는 곧바로 입술을 닫았다. 조윤정은 그 침묵을 보는 순간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느낀 듯했다. 잔을 들며 그런 집안은 아무래도라고 말을 떼고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미완의 문장 하나가 방 안 전체를 훅 건드렸다. 강철수의 눈썹 사이가 좁혀졌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사돈, 말씀이 조금 애매하신데라고 했다. 조윤정은 새침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집안에 들어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서의 볼이 아주 천천히 굳어갔다. 그녀는 머리를 조금 숙인 채 테이블 중앙을 보았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테이블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오래 묵혀둔 고민이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고민. 그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도연이 말해오던 어머니의 성격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이 오늘 실제로 눈앞에서 형태를 갖추는 순간이었다. 도연은 그 미세한 공기의 변화를 느꼈는지 급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은서 힘들게 하지 마. 그냥 대화하는 건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 그 말은 분위기를 막으려 했지만 조윤정은 곧바로 아들을 짧게 흘긋 보았다. 그 눈빛은 입 닫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강했다. 은서는 그 시선을 보고 작은 한숨을 쉬었다. 아주 미세한 한숨이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혼이란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그녀의 속을 천천히 파고들었다. 잠시 침묵이 지나가고 직원이 메인 요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음식의 따뜻함만이 방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얼어 있었다. 은서는 천천히 허리를 세우고 부모님 쪽으로 몸을 조금 더 붙였다.
도망치듯 기댄 것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엄마 아빠 편에 서 있다는 움직임이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미자에게는 눈에 들어왔고 철수에게도 명확하게 보였다. 철수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숨을 길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컵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사돈, 오늘은 서로 알아가는 자리니 조금 천천히 갑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윤정은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다. 알아가는 자리니까요, 사돈. 미리 알아야 하잖아요. 은서의 입술 끝이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그녀는 이제 확실히 느꼈다. 오늘 이 자리가 좋은 날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곳을 가늠하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안에서 자신이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식탁 위에 새 접시가 내려오고 직원이 조용히 방을 나가자 한순간 묘한 공백이 생겼다. 은서는 그 틈에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손등의 떨림을 감추려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깍지 꼈다. 그때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서야,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은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다녀오세요라고 답했다. 미자가 걸음을 옮길 때 은서는 어머니의 어깨선이 전에 없이 단단해진 걸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미자는 방 문을 밀어 열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고요했고 양쪽 벽등이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웅성거림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화장실 문을 열자 실내는 의외로 조용했다. 세면대 위에 은빛 수도꼭지와 큰 거울,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미자는 손을 씻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 순간 안쪽 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 집안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 미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조윤정이었다. 미자는 바로 칸 쪽을 보지 않고 세면대 수건을 접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듯 시간을 조금 늘렸다. 그러나 칸 안에서는 이어서 더 뚜렷한 말이 흘러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도연이한테 맞는 집안은 아니지. 내가 뭐 괜히 걱정하냐고. 칸 안에 휴지통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호텔의 고요한 화장실 안에서는 분명하게 퍼졌다. 미자는 서서히 몸을 돌렸고 눈은 문 아래로 비치던 그림자를 향해 고정됐다. 조윤정의 구두가 바닥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칸 위로 그림자로 드리워졌다. 은서, 예쁘긴 한데 뭔가 존재감이 없잖아.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그 말이 끝나자 미자의 손등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입술만 아주 천천히 다물었을 뿐이다. 조윤정은 누군가에게 답을 듣는 듯 짧게 웃었다. 아니, 사돈이 농사 짓는다니까. 요즘 그런 집이 흔치 않잖아. 솔직히 우리 집이 내려가는 느낌 나면 안 되잖아. 그 순간 미자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이 자리를 준비하며 어떤 마음으로 와 있었는지 되새기고 있었고 그 마음이 지금 조용히 뒤집히는 것 같은 감각이 손끝부터 올라오는 듯했다. 칸 안에서는 옷자락 부딪히는 소리에 이어 작은 세안대 뚜껑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물 흐르듯 흘러나왔다. 그래도 겉으로는 잘해줘야지. 사람들 앞에서야 체면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직후 미자는 세면대 앞에서 아주 천천히 허리를 세웠다. 얼굴은 평온한 듯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칸 문이 열리고 조윤정이 밖으로 나오자 둘의 눈이 거울 속에서 마주쳤다.
조윤정은 순간 놀란 듯 표정을 멈췄다가 급히 부드러운 미소를 만들어냈다. 어머, 사돈, 여기 계셨네요? 미자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예. 그 한마디는 평범했지만 어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의를 갖췄지만 더는 물러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조윤정은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자리 먼저 들어갈게요. 그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가려다 미자의 표정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씻으며 눈을 내렸다. 조윤정이 문을 나가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에도 미자는 한동안 세면대 앞에 서 있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 없이 고요한 화장실, 그 안에서 그녀는 손잡이를 한번 꽉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며 긴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은 화장실 공기와 섞이지 않고 오히려 방 안에서 이어질 결심을 담고 있는 듯했다. 방문에 도착해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춘 뒤 미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에서는 은서가 계속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고 미자가 들어오자 은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미자는 딸을 향해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다. 확실해졌다는 신호였다. 조윤정은 마주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들며 억지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미자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채 테이블 위 자신의 젓가락을 반듯하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전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굳어갔다. 이미 금이 갔던 상견례의 흐름이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균열로 바뀌고 있었다. 미자가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테이블 위의 공기가 살짝 기울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의자를 조용히 당기며 앉는 동안 은서는 어머니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동자를 따라갔다. 미자의 입술이 단단히 닫혀 있는 걸 본 은서는 무릎 위 손을 비비며 자세를 조금 바로잡았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 뭔가 있었구나 하는 불안이 스며 나왔다. 조윤정은 미자의 등장에 맞춰 고개를 들고 억지 웃음을 얹었다. 그러나 눈가에는 금세 사라지는 미세한 떨림이 남았다. 그 떨림은 그녀가 감추고 싶은 진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사돈, 괜찮으셨어요? 말끝에 힘을 조금 뺀 목소리였다. 미자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포크를 손에 집어들었지만 당장 사용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손등의 힘줄이 조금 솟아 있었고 포크 끝은 접시 위를 건드리지 않은 채 멈춰 있었다. 최영우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는지 물잔을 손에 올렸다. 식사가 꽤 괜찮네요. 호텔 음식이 깔끔하죠. 말투는 편안하려 했지만 입술 모양은 어색하게 굳었다. 도연은 답답하다는 듯 숨을 들이쉬고 은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은서야, 괜찮지? 좀 긴장했나 봐. 은서는 웃으려다 말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 끝에 미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도연은 은서의 손목을 건드리며 자신감 있게 보이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은서는 손을 빼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 모습을 미자는 옆에서 눈을 좁히며 지켜봤다. 음식이 바뀌어 스테이크 접시가 내려왔다. 예쁜 굽기의 고기에서 김이 오르는 모습이 보였지만 누구도 쉽게 칼을 들지 못했다. 조윤정이 먼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칼을 쥐고 고기를 잘랐다. 그러면서 은서를 향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서 씨, 우리 도연이 어릴 때부터 순해서요. 걱정이 많아요. 괜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 말에 은서는 눈을 천천히 들었다. 도연을 보지 않고 조윤정을 바라봤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맞지 않는 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매는 어디까지나 은서를 가르치듯 너도 맞춰야 한다는 기류를 단단히 품고 있었다. 강철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눈빛은 부드럽지만 안쪽에서 작은 불빛이 일렁이는 듯했다. 미자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을 정리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아주 정확했다. 그 정확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조윤정은 입가를 잡아당기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사돈은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다면서요? 은서 씨가 참 효녀겠어요. 그런 집안 환경에서 크면 더 야무져지던데. 말 자체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숨겨진 의미는 누구에게나 느껴졌다. 은서는 몸을 조금 앞으로 굽히며 짧게 대답했다. 부모님께 배운 것이 많아요. 그 답에 조윤정은 잔을 들며 그렇죠. 근데 남의 집에 들어오면 또 배우는 게 다르죠. 말끝이 나직하게 떨어졌지만 방 안 누구도 가벼운 말로 듣지 못했다. 최영우가 급히 말을 섞었다. 사돈, 뭐 결혼하면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러나 도연이 눈을 굴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은서는 놓치지 않았다. 은서는 물잔을 들다가 잠시 멈췄다. 잔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결혼을 고민하던 그 마음에 오늘의 분위기가 조용히 더해지는 순간이었다.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서의 표정을 확인했다. 딸의 눈가에 선명한 긴장과 작은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은서는 어머니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고개를 바로 들고 괜찮아요라는 듯 아주 작은 미소를 만들었다. 그 작은 미소가 오히려 미자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들었다. 조윤정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다. 입술을 적시고는 다시 은서 쪽을 향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하면 남편 집안 분위기에 잘 적응해야 하잖아요. 조심스럽게 덧붙이는 척하면서도 그 말이 누구에게 날아가는지 명확했다. 은서는 말없이 눈을 깜빡였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도연이 대신 끼어들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조윤정의 눈이 도연 쪽으로 단단히 돌아갔다. 나는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미리. 그 순간 미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표정은 화장실에서 윤정의 통화를 들었던 그 순간의 표정과 아주 비슷했다. 무너짐도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얼굴. 은서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엄마. 작게 입을 열고 부르려다 말았다. 말을 붙이지 못한 채 어머니와 눈을 마주했다. 미자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조윤정의 얼굴을 정확히 마주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하나로 윤정의 얄팍한 미소가 흔들렸다. 최영우는 손가락으로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저 식사부터 하죠. 조금 가늘어진 목소리로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테이블 위에서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고 있었다. 말이 없어도 긴장감은 접시와 잔 사이에서 또렷하게 흘렀다. 은서는 포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이 집안에서의 미래를 조용히 떠올렸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답을 얻고 있었다. 미자는 더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냅킨을 가만히 접어놓으며 조용한 결심을 손끝에서 완성하고 있었다. 그 어떤 소리보다 그 침묵이 컸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누구도 숨을 쉽게 내쉬지 못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곧 터질 듯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미자는 젓가락을 접시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그 한 동작에 방 안의 공기가 느리게 기울었다. 은서는 그 작은 소리에 몸을 살짝 움찔했다. 미자의 손끝이 떨리지 않는 걸 보며 결심이 이미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조윤정은 의자 등받이를 잡고 억지 미소를 만들었다. 사돈, 무슨 일 있으세요? 방금부터 표정이. 말끝이 흐릿해졌다. 미자의 얼굴에 담긴 단단함을 보고 순간적으로 말을 고르려는 기색이 스쳤다. 도연은 어머니와 미자를 번갈아 보며 분위기를 어떻게든 잡으려는 듯 숨을 들이켰다. 은서 어머니,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얘기. 미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 동작 하나로 도연의 말이 잘려나갔다. 소리도 높이지 않았는데 방이 쿵 하고 멈춘 듯 했다. 그만합시다. 조용한 말이었지만 칼날처럼 정확하게 테이블 위로 내려왔다. 은서가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멈췄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려 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려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사돈, 갑자기 무슨... 조윤정이 의자를 조금 내밀며 말끝을 붙였다. 목소리가 어색하게 흔들렸고 손등에 핏줄이 조금씩 드러났다.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 은서, 이 결혼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식탁 위 물잔들이 그대로 멈춘 풍경처럼 보였다. 은서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힘없이 벌어졌다. 도연은 얼굴이 굳어졌고 조윤정은 어깨가 순간적으로 들썩였다. 무슨 소리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윤정의 입술이 바짝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다 다시 무너지는 얼굴을 했다. 강철수는 미자의 옆에서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은 채 자세를 곧게 세웠다. 눈을 한번 크게 뜨고 아내의 결심을 흔들지 않겠다는 듯 숨을 고르고 있었다. 도연이 먼저 움직였다. 은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은서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그의 손끝은 은서 손등 위로 천천히 내려왔다. 그러나 은서는 미세하게 손을 거두었다. 도연의 손끝이 닿기 직전 아주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피하는 동작이었다. 도연의 눈이 그 순간 크게 흔들렸다. 미자는 시선을 도연에게 고정했다. 우리 은서 부족한 거 없습니다. 성격도 곱고 일도 성실하게 해요. 그의 어깨가 조금 더 내려갔다. 말뜻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내가 은서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조윤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손등을 꼭 잡았다. 저희가 언제 은서 씨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오해야 사돈. 그러면서 입가에 붙인 억지 미소가 자꾸만 흔들렸다. 미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해가 아니라 직접 들은 말을 믿겠습니다. 순간 조윤정의 얼굴이 굳었다. 목 뒤로 손을 가져가고 시선이 테이블 아래로 흔들렸다. 그 모습을 본 영호는 놀란 듯 부인의 어깨를 살짝 만졌다. 그러나 조윤정은 그 손마저 살짝 치우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퍽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가 들었다는 말이 무엇인지 짐작되는 기색이 눈가로 번졌다. 그녀는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숨이 단번에 깊어지지 않았다. 도연은 더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고 은서를 향한 눈빛에는 두려움이 번져 있었다. 미자는 긴 테이블 너머 조윤정을 바라봤다. 사돈이 우리 집안 흉본 말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정의 손끝이 접시 옆을 세게 누르며 떨렸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영호는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조윤정을 바라봤다. 조윤정이 급히 입술을 적셨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사돈 흉을 왜 봐요? 말은 부드럽게 내뱉었지만
눈빛은 이미 방향을 잃은 듯했고 자주 붙여 쓰던 억지 웃음도 더는 나오지 않았다. 미자는 은근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허옇게 변했다. 방금까지 테이블을 쥐고 있던 손이 힘을 잃어 주름진 냅킨 위에서 흔들렸다. 입술이 바짝 말라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 적시는 모습이 어색했다. 도연이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엄마, 무슨 말을 하신 건데요? 그는 은서와 미자 사이의 공기가 갑자기 냉각되는 걸 느끼고 불안해져 있었다. 미자는 조용히 은서를 바라보다 다시 눈을 조윤정에게 뒀다. 은서가 존재감 없다고 우리 집안이 도연 씨 인생에 도움도 안 된다고 친구한테 하는 통화 그대로 들었습니다. 순간 조윤정의 어깨가 내려앉고 숨이 턱에서 멈춘 듯한 표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입술만 떨었다. 은서는 정면을 보려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억누르듯 눈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녀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접혔다. 미자가 딸을 지키려는 마음이 짧은 눈빛에서 확연히 보였다. 영호는 급히 끼어들었다. 사돈, 오해입니다. 우리 아내가 말을 조금. 그의 어깨도 흔들렸고 말끝은 자신감 없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미자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 자리 더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도연이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잠깐만요, 은서야. 우리. 은서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말했다. 도연 씨, 이건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예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며 입술을 떨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다. 조윤정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저 사돈 아까 그건 변명조차 힘든 목소리였다. 하지만 미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돈. 은서에게 상처 주는 말 전 못 참습니다. 윤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표정에는 후회가 아주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말로 꺼내진 못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상견례가 아니었다. 서로의 마음이 들킨 자리였다. 혼란, 불안, 후회, 단호함. 이 모든 것이 테이블 양 끝에서 부딪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혼을 끝내려는 미자의 결심과 말문을 잃은 윤정의 얼굴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호텔방 문이 닫히자 복도는 한순간에 고요해졌다. 도연은 눈앞에서 멀어지는 은서의 뒷모습을 따라가려다 서둘러 신발을 고쳐 신고 뛰듯 걸어나갔다. 그 뒤로 조윤정과 영호가 이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은서와 부모님이 서 있었고 세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은 채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조명이 은색문 위로 길게 번지고 복도 전체가 숨을 참는 것처럼 조용했다. 도연이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다. 은서야, 얘기 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자는 은서 팔을 살짝 잡아. 우리 먼저 갑니다. 차갑지도 않지만 온기도 없는 목소리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자 미자와 철수, 은서가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조윤정은 한 발짝 나아가려다 제자리에서 멈춰섰다. 눈가에 떠오르는 초조함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조윤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아까 농산물강 회장님 따님과 사돈 맺으시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윤정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커지며 입술이 조금 벌어졌다. 직원은 미처 눈치를 못 챈 채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강철수 회장님, 오늘 여기서 작년 수학 행사 장소 계약도 하고 가신다고 들었어요.
요즘 강 회장님 농장이 지역에서 제일 크게 확장되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난리라던데요. 조윤정의 손등이 파르르 떨렸다. 입술은 말라 바싹 붙어 있었고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렸다. 그러다 직원에게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님이요? 직원이 환하게 웃었다. 네, 사모님. 따님 댁이 강 회장님 외동이시잖아요. 수십만 평 농장 가지고 계시고 기계와 농업 성공시킨 분요. 그 일대에선 몰라보는 사람이 없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그 말들이 복도에 울렸다. 조윤정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다. 뒤로 물러나며 벽에 손을 짚었다. 그 손이 힘을 잃고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졌다. 영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여보, 괜찮아? 그러나 조윤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리며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되뇌어지는 듯했다. 강 회장님? 그럼 그 집안이? 내가 뭐라고 했지?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복도 끝까지 울리는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직원이 다시 말했다. 아, 강 회장님이 오늘 예약하셨던 와인 박스는 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분은 연말마다 호텔 직원들 모두에게 농산물 세트를 보내주셔서요. 덕분에 다들 감사하죠. 윤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손끝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다 허벅지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뒤로 한 발 물러나며 벽에 등을 닿게 했다. 호흡이 불규칙하게 들어마셨다 나갔다. 영우가 팔을 붙잡으며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조윤정은 가까스로 입술을 움직였다. 나 큰일을. 말끝이 잘리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았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영우조차 정확히 듣지 못했다. 도연이 그 순간 뛰어나왔다. 엄마, 은서 가버리잖아. 지금 뭐하는? 그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멈춰섰다. 눈이 싸늘하게 내려앉고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는 얼굴. 엄마 왜 그래? 도연이 엄마의 두 어깨를 잡았다. 그러나 윤정은 도연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눈앞에는 아까 화장실에서 했던 자신의 대사가 그대로 떠오르고 있었다. 존재감이 없잖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우리 집이 내려가는 느낌 나면 안 되잖아. 그 말들이 방금 들은 사실과 겹쳐지며 윤정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다. 그녀의 무릎이 꺾이려는 순간 영우가 그녀를 붙잡아 세웠다. 조명이 얼굴 위로 기울어졌고 광대와 입가가 굳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은 불안한 눈으로 어머니를 흔들었다. 엄마, 내가 뭘 모르는 거야? 무슨 소리 들은 거야? 조윤정은 가까스로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머리를 가볍게 흔들며 내가 그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직원은 상황을 모르고 다시 웃으며 정중히 인사했다. 다음에 강 회장님 오시면 꼭 인사드려야죠. 사모님도 잘 아시니까요. 윤정의 시선이 허공에서 끊겼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떨림이 사라지지 않았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져 있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미자와 은서가 같은 층의 다른 사람이 타기 위해 문이 열리며 보였다. 미자는 윤정 쪽을 잠시 바라봤다. 묘하게 흔들리지 않는 표정. 은서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윤정은 숨을 멈춘 듯 그 둘을 보고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입술이 열리려다 닫히고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멈추고 손가락이 천천히 오므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정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표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표정은 말 그대로 후회가 시작되는 얼굴이었다. 복도에는
윤정의 거칠어진 숨만 남았다. 호텔 로비는 저녁 조명으로 은은하게 깔려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 은서의 구두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미자와 철수는 딸을 감싸듯 양옆을 지키며 천천히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호텔 회전문 바깥으로는 초저녁 바람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급하게 발걸음이 쫓아왔다. 굽소리가 규칙을 잃고 흔들리며 가까워졌다. 은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누구 것인지 알고 있었다. 은서 씨 잠깐만요. 윤정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였다. 은서는 한순간 걸음을 멈추었지만 바로 돌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만 보였다. 미자는 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려 은서야 괜찮아. 입을 열었고 그 말에 은서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윤정이 가까이 다가왔다. 발끝이 흔들리고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 복도에서 하얗게 굳어있던 얼굴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은서 씨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잠깐만, 나 할 말이 있어요. 윤정은 손을 뻗었지만 은서의 어깨에 닿지는 못했다. 그 손끝이 허공에서 허둥거리며 멈췄다. 미자가 몸을 한 발 앞으로 보냈다. 은서 앞을 가로막듯 자연스럽게 섰다. 그만하죠. 그 음성은 낮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윤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저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 그렇게까지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입술이 마르며 말끝이 계속 흔들렸고 손등으로 땀을 훔치느라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도연도 뒤늦게 달려와 어머니 옆에 섰다. 은서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오늘 이렇게 헤어지면. 은서는 그제야 천천히 돌아섰다. 도연의 눈은 충격과 걱정으로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윤정은 숨을 몰아쉬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은서를 보며 서 있었다. 도연 씨, 은서는 부드럽게 불렀다. 그러나 목소리 밑에 단단한 결심이 깔려 있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끝내요. 도연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내려앉았다. 은서야, 나랑 상관없이 그냥 엄마가. 말을 이어가려다 목이 잠겼다. 윤정이 급히 끼어들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런 말 난 항상 하던 말 아니고 그냥 순간 그게. 말을 고치려 하고 억지로 마무리하려 할 때마다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아래로 흔들렸다. 미자의 눈이 조용히 윤정을 향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로 지금 수습해도 늦었다는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윤정은 그 눈빛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듯 보였지만 울음을 쉽게 터뜨리지도 못했다. 체면과 후회 두 감정이 동시에 얼굴에 겹쳐졌다.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었어요.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윤정의 눈이 크게 뜨였다. 도연도 숨을 멈춘 것처럼 굳었다. 은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 존재감 없고 도연 씨 인생에 도움 안 된다 하셨죠. 윤정의 입술이 바로 붙잡힌 듯 떨렸다. 그건 아니야. 아니고 그냥 내가 입이 먼저. 말이 다 나오지 못하고 휘발되었다. 손끝이 허공을 두 번 긋고 내려왔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 말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윤정의 가슴이 크게 움직였다. 눈가가 붉어지면서 숨이 헐떡였다.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붙잡을 것도 없었다. 미자가 한 발 전진했다. 이제 그만하시죠. 한 문장, 낮은 톤이었지만 그 말은 로비의 모든 소리를 덮을 만큼
확실하게 울렸다. 조윤정은 제자리에서 멈춰버렸다. 두 손을 모았다가 펴고 다시 모으고 저 정말 죄송해요. 작게 꺼낸 말에서 이미 체면은 사라지고 오직 후회와 간절함만 남아 있었다. 도연이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억누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듯한 기색이 드러났다. 은서는 도연을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다. 도연 씨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동안 은서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흔적 없는 슬픔이 고요하게 배어 있었다. 도연의 얼굴이 무너졌다. 은서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말로도 반박할 수 없었다. 미자와 철수는 은서를 감싸듯 양옆에서 지켜섰다. 철수는 말없이 도연을 바라보았다. 분노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딸을 지키는 아버지의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본 윤정이 제자리를 잃은 사람처럼 흔들렸다.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은서에게 손을 뻗으려다 미자의 눈빛을 다시 보고 그 손을 회수했다. 은서 씨 한 번만 기회를. 윤정의 음성이 갈라졌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붙잡음이 아니라 뒤늦은 깨달음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은서는 짧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도망치듯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의를 지킨 인사였다. 윤정은 그 인사를 보며 완전히 무너졌다. 입을 막고 울음을 삼킨 채 발끝을 뒤로 헛디뎠다. 도연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윤정의 어깨는 이미 힘을 잃은 듯 떨리고 있었다. 미자는 은서를 가볍게 앞쪽으로 이끌었다. 가자, 은서야. 철수도 뒤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는 동안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은서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은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무너진 표정의 윤정과 입술을 깨문 채 눈을 떼지 못하는 도연, 둘의 사이에서 난처하게 손을 내려놓는 영호만 남았다. 조명 아래에서 윤정의 눈물은 더 선명하게 빛났다. 그 눈물은 단 한 가지 의미였다. 이미 늦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눈물. 며칠 뒤 오전 햇살이 막 올라온 시각. 강철수가 운영하는 넓은 농장 입구에는 이른 차들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트럭에 실린 박스가 차곡차곡 내려지고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이 인사를 나누며 하루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심스레 속도를 줄이며 농장 앞에 멈춰섰다. 조윤정이었다. 운전석 문을 잡은 손에는 힘이 없었고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는 얼굴은 불안만 남아 있었다. 입구에 서 있는 큰 간판. 강농산 대표 강철수. 그 글자가 윤정의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간판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며칠 전 복도에서 무너졌던 표정이 다시 떠오르는 듯 얼굴이 묘하게 굳어졌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이 윤정을 보고 다가왔다. 손님이세요?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농장 입구에 울렸다. 윤정은 손가락을 꼬아 쥐고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저강 회장님 계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에 계시긴 한데 미리 예약하신 손님은 없던데요. 직원은 윤정의 옷차림과 떨리는 눈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무슨 일 도와드릴까요? 윤정은 시선을 내리깔았다. 제가 사과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서요. 말끝이 흔들려 볼이 살짝 굳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금 은서 씨도 안에 계세요. 아버님 도와드리러 오셨거든요. 하고 알려주었다.
윤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말에 그녀는 반사적으로 농장 안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작업장 근처에서 은색 장갑을 낀 여성이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멀리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과 움직임에서 은서임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윤정의 발끝이 그쪽으로 향하는 듯 하다가 멈췄다. 손이 허공을 더듬으며 떨렸다. 입술을 깨문 표정은 한 발만 더 가면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철수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렸다. 은서야, 그건 무거우니까 내가 할게.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 그 말에 윤정의 어깨가 힘없이 내려갔다. 잠시 뒤 은서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향해 웃었다. 작게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의 장갑을 건네는 모습. 은서는 며칠 전과는 달리 차분한 얼굴이었다.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무너진 자신을 스스로 다시 세운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윤정은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눈빛이 흔들렸고 손가락을 움켜쥐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직원이 조용히 물었다. 혹시 들어가 보시겠어요? 윤정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속으로 무언가를 삼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다시 은서를 바라보았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그저 멀리서 자신이 놓쳐버린 인연을 바라보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이 흘렀다. 늦었구나. 바람이 초입의 먼지를 살짝 흔들었다. 윤정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로 돌아갔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농장 안을 바라보았다. 은서가 철수 옆에서 일을 도우며 웃고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은 윤정이 더 이상 깊게 발을 들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었다. 윤정의 시선이 그 웃음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차 문을 잡는 손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차 안으로 몸을 넣었다. 승용차는 농장 앞을 벗어나 길을 따라 천천히 멀어졌다. 뒤로 남아있는 먼지 사이로 햇빛이 부서져 반짝였다. 조금 뒤 작업실 안으로 들어온 미자가 은서 곁에 섰다. 은서의 얼굴을 살폈다가 괜찮니? 라고 조용히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만들었다. 응, 이제 많이 괜찮아. 표정에는 슬픔이 아니라 단단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철수도 모자를 벗으며 웃었다. 은서야, 점심은 네가 좋아하는 걸로 먹자. 은서는 작게 웃으며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작은 손길에 철수의 얼굴도 환해졌다. 작업장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천천히 천을 흔들었다. 농장 사람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작업장 바깥에서는 새가 짧게 울음소리를 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처럼 평온했다. 은서는 잠시 밖을 바라보았다. 아까 누구의 차가 섰던 자리. 차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후회를 안고 멈춰 선 채 있을 것이다. 은서는 그 자리를 한번 바라본 뒤 뚜벅 하고 다시 발을 안쪽으로 들여놓았다.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시각 조윤정은 집 앞 차고에서 내리지 못한 채 핸들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고 손등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에는 방금 본 농장의 풍경이 계속 맴돌았다. 웃고 있는 은서의 모습,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표정.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놓쳐버린 기회가 길게 남아 있었다. 내가 뭘 한 거니? 입술을 떼지 않은 채 새어나온 숨결이었다. 주변은 조용했고 윤정만 그 자리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완전히 깨달았다.
사람을 잃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다는 걸. 이번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나요? 이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어떠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행복을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